이쪽은 훈구와 사림에 대해서 알아야 됩니다. 훈구라는 개념이 나오는데 우리 세조가 조카 단종을 죽이고 왕이 되었죠. 우리 그 사건을 뭐라 불렀죠? 네, 계유정난이라고 불렀습니다. 이 계유정난 때 도움을 준 사람들이 있어요. 한마디로 왕이 될 수 없었는데 조카를 죽이고 왕이 된 세조의 즉위를 도운 사람들, 이 사람들을 훈구파라 부릅니다. 이 훈이 우리 훈장할 때 훈, 공을 세운 사람들 할 때 훈자를 씁니다. 그래서 여기 공신들을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훈구파가 있었는데 얘네들이 고위 관직을 다 차지합니다. 그리고 권력을 차지하면서 쓰레기 짓을 하게 되면서 왕권까지도 영향을 주게 됩니다. 한마디로 세조가 왕이 되는데 도움을 준 공신들을 훈구라고 하고 별 쓰레기 짓을 다 한다라는 거. 그래서 왕들 입장에서는 이 훈구파가 부담스러워요. 그래서 얘네들을 견제하기 위해서 불러들인 사람들을 사림이라 그럽니다. 얘네들은 어디 있었냐면 지방에 있었어요. 지방에서 공부만 하고 있었던 사람들인데 이 사람들은 이 사람들의 후배들이에요. 정몽주 기억나나요? 고려 말에 고려를 지키고자 했다가 이방원한테 맞아 죽게 되죠. 그래서 이 정몽주를 따르는 후배들은 지방에 쫓겨나서 지방에서 지방을 통제하고 지방에서 공부하는 그런 사람들이었는데 지방에 짱 박혀 있던 얘네들이 언제 성종 때 성종이 훈구파들이 너무 쓰레기 짓을 하니까 훈구를 견제하기 위해서 지방에 짱 박힌 사림을 불러들인 것이 성종 때입니다. 그래서 훈구 세조가 왕이 되는데 쓰레기 짓을 하자 지방에 짱 박혔던 살인파들을 성종 때 불러들였다. 불러서 뭐 했을까요? 훈구파를 견제하는 거지. 살인도 바른 생활 사나들이라서 훈구를 공격을 합니다. 전하 쓰레기들입니다. 전하 훈구 저 새끼들 쓰레기 짓이에요. 그런 역할 하기에 딱 좋은 자리가 있죠. 삼사라고 우리 앞서 배웠습니다. 조선시대 때 언론기관 역할하는 삼사 배웠어요. 그래서 주로 사림은 삼사에 배치가 되어서 훈구를 쓰레기라고 비판하는 역할을 많이 했고 훈구의 비리랑 부정을 비판하는 역할이 살인파들, 똘똘하지만 바른 생활 사나이들의 이 살인 이들의 역할이었습니다. 훈구파가 기분이 좋았을까? 살인이 볼 때마다 쓰레기 짓을 합니다라고 보고하니까 훈구도 살인의 반격을 가하죠. 그래서 살인파들이 많이 죽습니다. 이렇게 살인파들이 죽는 사건을 사화라고 불러요. 살인파들의 살인파들이 피해를 입었다. 이것을 사화라고 부르고 네 번의 사화가 있습니다. 요 사화를 보기 전에 여기 다시 정리할게요. 우리 배웠던 부분인데 고려 말에 신진사대부가 있었어요. 그래서 고려를 없애고자 했던 혁명파가 있고 고려를 유지하고자 했던 온건파가 있었죠. 끝내 혁명파가 성공을 하죠. 정도전 같은 애들. 얘네들이 특히 세조를 도와서 왕이 되면서 세조가 왕이 되는데 도움을 주면서 훈구파로 불리게 됩니다. 하지만 정몽주 같은 또 정몽주를 따르던 후예들은 온건파였는데 지방으로 쫓겨나게 되죠. 그러다 언제 성종 때 등장하면서 살인파라 불리고 살인파가 훈구파를 공격했다. 그랬더니 훈구파가 반격하면서 살인파가 많이 죽었는데 이것을 사화라고 부른다. 그래서 어렵지 않아요. 스토리를 이해하면 쉽습니다. 사화 요 네 가지 구별하는 게 시험에 잘 나옵니다. 먼저 무오사화. 연산군 때 일이에요. 연산군 때 살인파 중에 김종직이라고 있었는데 김종직이 쓴 글이 문제가 됩니다. 조의제문. 이 글은 의제를 조문한다는 뜻이에요. 조문이란 뜻은 죽은 사람을 아쉬워한다, 그리워한다 이런 뜻이잖아요. 우리 장례식장에 조문하러 가다 이런 표현 쓰잖아요. 그래서 의제라는 사람이 있는데 왕이었어. 중국의 왕이었는데 이 의제가 누구한테 죽임을 당하냐면 항우라고 하는 신하한테 죽임을 당합니다. 이렇게 불쌍하게 죽은 의제를 조문한다라는 글을 김종직이라는 살인파가 쓴 거야. 근데 요것을 훈구파들이 트집을 잡습니다. 연산군한테. 전하, 살인파 김종직이 쓴 조의제문을 봤더니 항우가 의제를 죽였는데 이 의제가 불쌍하다라고 글을 썼네요. 전하, 이거 문제가 있습니다. 이게 왜 문제가 됐냐면 옛날에 이런 일이 있었죠. 단종이란 왕이 있었는데 단종을 누가 죽였어요? 삼촌이었던 세조가 죽여버리죠.
그래서 이 조이제문이 이 사건을 빗대어서 단종을 조문한다라는 글로 해석을 한 거야. 한마디로 왕이었던 단종이 신하였던 세조한테 죽임을 당한 것을 조이제문으로 빗댔다는 거죠. 그래서 의제가 항우한테 억울하게 죽었습니다. 안타깝습니다. 단종이 세조한테 억울하게 죽었습니다. 안타깝습니다. 그래서 요것은 이 세조, 조카를 죽이고 왕이 된 세조를 돌려가게 했다라는 거지. 그래서 훈구파들이 전하 김종직이 조이제문 글을 썼는데 이것은 세조를 욕한 겁니다. 세조가 왕이었던 단종을 죽이고 왕이 된 것을 비판한 겁니다. 라고 꼰질러 연산군이 발끈합니다. 무엇라? 세조가 연산군 할아버지거든. 나의 할아버지를 욕했다고 하면서 김종직을 비롯한 살인파들을 대거 죽여버립니다. 이 사건을 무오사화라고 불러요. 근데 엄밀히 말하면 김종직은 이미 죽은 사람이었어. 요 일이 불거지기 전에. 그래서 김종직이 관에 땅에 묻혀 있는데 그 시체를 꺼내가지고 김종직의 목을 잘라버립니다. 이것을 역사에선 부관참시라고 하죠. 그래서 김종직은 부관참시 당하고 살인파들이 대거 죽임을 당하게 되는데 이 사건을 무오사화라고 합니다. 두 번째 갑자사화, 또 연산군 때 있었던 일입니다. 연산군 또 친엄마가 폐위당한 일이 있었어요. 연산군이 어렸을 때. 엄마가 윤씨였는데 폐비 윤씨라고 합니다. 왕비 자리에서 쫓겨나요. 남편이었던 성종이었는데 왕비가 왕이었던 성종 얼굴을 핥히고 상을 뒤엎고 나쁜 짓을 합니다. 깝칩니다. 보다 보지 못한 신하들이 그 당시 왕이었던 성종한테 윤씨 죽여버립시다 해가지고 왕비 자리에서 쫓아내고 사약을 먹여서 죽여버립니다. 그리고 어린 아들이었던 연산군한테 아무도 이 사실을 알리지 못하도록 입단속을 시키죠. 그런데 어떤 관리가 이걸 연산군한테 꼬지릅니다. 전하, 당신의 어머니 패비 윤 씨는 사약 먹고 죽었고 요 새끼들이 죽이자고 해서 난리가 났었습니다. 라고 연산군한테, 안 그래도 사이코였던 연산군한테 자기 친엄마가 죽은 걸 알려주면서 연산군이 꼭지가 돌아버리죠. 그래서 관련된 사약을 갖다 주거나 자기 엄마 폐비시키고 죽이라고 주장했던 새끼들 다 잡아다 죽여버립니다. 그래서 이때 역시 살인파들이 대거 죽임을 당하는데 이 사화를 갑자사라고 불러요. 이때는 훈구파들도 같이 관련돼서 죽습니다. 근데 연산군이 보니까 어때? 무오사화, 갑자사화 때 사람들 많이 죽이고 난폭한 짓을 많이 하죠. 그래서 쫓겨납니다. 그래서 연산군을 뭐 조나 종으로 안 끝나고 연산군 해서 끝나는 이유가 쫓겨난 왕이기 때문에 군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그래서 연산군을 쫓아낸 사람이 누구냐면 중종입니다. 그래서 연산군이 나쁜 짓을 일삼으니까 신하들이 연산군을 몰아내고 중종을 왕으로 앉히게 됩니다. 왕을 쫓아냈죠. 칼로스 왕을 쫓아낸 사건들을 지금은 쿠데타라 부르지만 이땐 반정이라 부른다. 반정. 그래서 이 사건을 중종 반정이라 불러요. 그래서 연산군에서 중종으로 바뀌게 되는데 이것이 중종 반정이다. 그래서 중종 반정 알아두세요. 그래서 왕을 갈아엎고 훈구파들이 힘이 더 세졌어. 근데 훈구파들이 너무 힘이 세지니까 중종이 난감한 거야. 자기를 왕으로 앉혔지만 왕마저도 무시하고 나쁜 짓을 일삼으니까 얘네들 훈구를 견제해야 되겠거든. 그래서 다시 살인파를 등장시킵니다. 이때 등장시킨 살인파가 조광조. 바른생활 사나이에서 최고 우두머리예요. 이름도 봐. 조광조. 앞으로 해도 조광조, 뒤로 해도 조광조. 이름 자체가 바른생활 사나이야. 그래서 아주 어떻게 보면은 좀 약간 고지식한 면이 있는데 바른생활 사나이였던 조광조를 비롯한 살인파를 등장을 시킵니다. 그랬더니 조광조가 역시 개혁을 합니다. 현령과 자기와 같은 살인파를 빨리 불러들이기 위해서 추천을 합니다. 원래 관리가 되기 위해서는 과거 시험을 치러야 되는데 3년에 한 번 치러지거든. 시간이 없잖아. 그래서 추천제였던 현령가를 통해서 살인을 빨리 불러들이고, 근데 요게 문제가 되었어. 중종 반정 때 부당하게 공신이 된 세력들이 있었거든. 당일날 이름만 얼려놓고 자기 공신이라고 구라친 새끼들이 있었단 말이에요. 근데 바른생활 사나이였던 조광조가 봤더니 가짜거든. 그래서 중종한테 얘기합니다. 전하, 저 공신들은 가짜입니다. 중종 반정 때 제가 CCTV 돌려봤더니 PC방에서 게임하고 있었어요. 근데 어떻게 공신입니까?
공신 자격을 박탈합시다 주장을 한 거야. 그래서 공훈 삭제를 주장합니다. 공훈 가짜 공신의 공신 주장을 삭제합시다. 공신을 삭제합시다. 그랬더니 그 가짜 공신들이 가만히 있겠어? 그래서 중종과 짝짝꿍이 돼가지고 조광조를 비롯한 사인파들을 또 대거 죽입니다. 또 살인의 피를 입었기 때문에 이것을 기묘사화라고 불러요. 근데 이때 야사에는 이렇게 전해져 와요. 야사는 비공식 역사죠. 나머지파를 준비를 했대. 누구를 죽이려고? 조광조를 비롯한 살인을 죽이려고. 나머지파리에 이렇게 썼대요. 주초위왕, 주초위왕이라고 이렇게 썼대요. 네 글자인데 이게 주초위왕이라는 글자거든요. 여기 꿀을 발라가지고 꿀을 발랐더니 벌레들이 이 이파리를 갉아먹었다고 하죠. 그러니까 빵꾸가 뻥뻥 뚫려서 글자만 남은 거야. 요것을 왕이 지나다니는 길목에다 놔둔 거죠. 그래서 왕이었던 중종이 이걸 보고 해석을 합니다. 주초위왕? 이게 무슨 뜻일까? 근데 이것이 요 주초, 요 두 글자를 합치면 한 글자가 돼요. 이게 무슨 자냐면 조가 돼요. 조. 조씨 할 때 조. 조광조. 조광조 할 때 조. 조자가 되거든. 그래서 해석이 이렇게 됩니다. 조씨가 왕이 되다. 조씨가 왕이 되다. 그래서 주변에서 부추기는 거지. 전하, 주초위왕, 조씨가 왕이 된다고 합니다. 이것은 지금 개혁 정치로 인기가 많은 조광조가 왕이 된다라는 신호인 것 같습니다. 조광조, 왕권을 위협되니까 죽입시다. 그래서 조광조의 개혁에 실증이 났던 중종과 훈구가 단합을 해서 이런 사건을 조작을 해서 조광조를 비롯한 살인을 대거 죽인 사건, 기묘사화, 기묘한 일이 벌어졌죠. 기묘사화라고 합니다. 다음 네 번째 을사사화입니다. 명종 때 일인데요. 이 오른쪽을 볼게요. 중종 다음에 인종과 명종이 연달아서 왕이 되는데 하필이면 여기에 친척들이 윤씨 집안이었어요. 그래서 중종의 뒤를 이어서 인종이나 명종 둘 중 하나 왕이 되는 건데 서로 배틀이 뜬 거지. 왕이 되기 위해서. 근데 이 인종을 세상 사람들이 대윤이라 불렀고 명종 쪽을 소윤파라고 불렀어요. 근데 처음에 인종이 왕이 되었네. 그래서 대윤이 가만히 있겠어요? 소윤을 죽입니다. 근데 인종이 금방 죽고 또 명종이 왕이 되었네. 그랬더니 소윤 쪽에서 보복을 합니다. 대윤 쪽에. 그래서 대윤과 소윤 간의 갈등이 벌어지면서 명종 때 피바다가 됩니다. 그래서 명종 때 많은 사람들이 외척 간의 갈등에 휘말리면서 살인이 피해를 입었다 해서 을사사화라고 합니다. 외척이란 말은 외갓집 친척들을 말하는 거예요. 인종의 외갓집 친척이 대윤이고 명종의 외갓집 친척이 소윤이라 불린 거지. 처음에 여기 권력 잡아서 죽이고 여기 권력 잡고 죽이고 하면서 여기 살인이 피해를 입었다 해서 을사사화라고 부르는 겁니다. 그래서 대윤과 소윤의 갈등에 휘말려서 살인이 피해를 입었다. 요 네 사화 아주 시험에 잘 나옵니다. 워낙 잘 나오기 때문에 최종 정리하기 전에 선생님이 한번 정리를 해줄게요. 이렇게 외우니까 선생님 안 까먹더라고. 연산구 때 조의제문을 통해서 자기 할아버지 욕했죠? 무오사화. 그리고 자기 어머니 죽임을 알았죠? 그래서 갑자사화. 그 중종 때 남은 이파리로 조광조를 죽인 기묘사화. 인종과 명종 때 대윤 소윤 싸우다가 을사사화가 벌어졌습니다. 자, 무오사화. 연산군이 조의제문을 봤어. 무오라, 우리 할아버지를 욕해. 무오라. 갑자사화. 자기 어머니의 죽음을 알게 됐어. 어머니의 원수를 갚자. 어머니 원수를 갚자. 중종 때 남은 이파리를 벌레들이 뜯어먹었어. 이런 기묘한 일이. 명종 때 대윤이 소윤을 죽이고 소윤이 대윤을 죽였어. 서로 죽이면서 뭐라고 외쳤대요? 을사. 그래서 무오라. 어머니 원수를 갚자. 기묘한 일이. 을사. 이 네 가지 시험에 엄청 잘 나옵니다. 자, 그래서 요거 표로 정리한 게 요거예요. 무오사화는 사초 조의제문이 문제가 되었고 사초가 조의제문이에요. 우리 조선왕조실록 알죠? 그게 한 번에 쓰여진 게 아니라 요 사초 같은 이거 메모예요. 메모를 모으고 왕이 죽으면 조선왕조실록을 엮어내는 건데 이 사초 이 메모의 한 가지가 조의제문이었던 거죠. 그래서 여기에 트집 잡고서 무오사화.
그리고 패비윤 씨 연산군 어머니의 원수를 갚자. 그리고 중종 때 조광조의 혁신 정치에 반발해서 김여사와 대윤 소윤의 갈등으로 살인의 피해를 입은 을사사와 하라 무오라 우리 할아버지를 욕해 무오사와 어머니 원수를 갚자. 이런 기묘한 일이 을사 네 가지 꼭 알아두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네 번에 걸쳐서 살인파들이 피해를 많이 입었죠. 하지만 살인이 피해를 입었어도 끝내 승자는 살인파입니다. 왜냐면 살인이 이 두 가지를 가지고 있어. 서원과 향약. 시험에 엄청 잘 나옵니다. 서원은 지방에 있었던 학교예요. 지방에 있었던 학교인데 이게 지방에 있었던 사립중고등학교야. 그래서 서원이란 학교에서 살인파들이 끊임없이 배출이 되는 거야. 그래서 죽이면 배출이 되고 죽이면 배출되고 나는 어디 서원 출신이냐 해가지고 계속 배출이 되니까 죽여도 끊임이 없어요. 향약은 고향의 약속이라는 뜻이에요. 이렇게 마을이 있으면 마을의 약속을 이 살인파들이 제정을 합니다. 그래서 요거 안 지키는 사람들을 얘네가 제재를 해 칭찬도 하고 그래서 요 마을에 대해서 이 약속을 정하고 향약을 정하고 이걸 통제하던 사람들이 살인파들이에요. 그래서 한마디로 이 지방의 마을을 통제한 것이 장악한 것이 살인파들이야. 그 지방을 계속 장악했고 지방에서 계속 배출이 되고 그러면서 살인이 죽여도 계속 성장을 합니다. 어떻게 보면 요거는 학연이 될 것이고 요거는 지연이 되겠죠. 그래서 학문적으로 연계해서 계속 나오고 지역적으로 계속 배출이 되는 서원과 향약 요걸 토대로 죽여도 살인파들이 피해를 입었어도 끝내 살인이 승리를 거뒀다. 그래서 16세기 이후로는 훈구파들은 여기 나와 있죠. 훈구파들은 몰락해버려요. 사라집니다. 살인파들 세상이 됩니다. 뭐 때문에? 서원과 향약으로 끊임없이 배출이 되면서 그러면서 자기들끼리 쪼개집니다. 동인과 서인으로. 자, 이것을 뭐라 부르냐면 붕당이라 불러요. 붕당. 지금으로 치면 붕당이 뭐냐면 정당이에요. 우리나라 대표적인 두 정당이 있죠. 뭐 더불어민주당, 국민의힘 이렇게 나눠지는 것처럼 흔히 볼 수 있는 정당이 이 당시 때는 붕당이라 불렀어요. 근데 이렇게 얘네가 동인과 서인으로 쪼개진 이유가 보통 두 가지를 얘기합니다. 외척 정치에 대한 청산, 없애는 문제를 두고서 외척은 아까 얘기했었죠. 외갓집 친척. 그래서 외갓집 친척에 대해서 강하게 대처하자는 사람들이 있고 아니다. 온건하게 대처하자. 외갓집 친척의 비리를 강하게 하자. 봐주자. 이렇게 나눠지면서 붕당이 쪼개집니다. 또 하나는 이조 전랑 자리를 두고서 쪼개집니다. 우리 6조 기억나나요? 6조 의정부하고 6조 있잖아요. 의정부 아래 6조. 6조가 6개 있죠. 그 중에 하나가 2조였었습니다. 그 중에 2조 중에서 2조 전랑이라는 자리가 있는데 높은 관직은 아니야. 근데 이 자리가 왜 중요하냐면 얘네가 인사권을 행사를 해요. 높은 관리를 어디에 앉힐지 얘네들의 영향이 상당히 크고 이 자리를 거쳐야지 높은 승진까지 가능해집니다. 그래서 당장의 관직은 낮지만 얘네 권한이 너무 세기 때문에 이거 차지하려고 서로 싸웁니다. 그래서 외척 정치에 대해서 강하게 지도하자, 그냥 봐주자. 요거 가지고 쪼개지고 또 이조전랑 차지하려고 쪼개지고 그래서 동인과 서인으로 처음에 쪼개지게 됩니다. 동인과 서인. 동인은 외척 봐줄 필요 없다. 죽여버리자. 서인 봐주자. 그리고 인사권을 놨던 이조전랑 차지하려고 동인 서인 쪼개지고 그래서 요 시작이 조선시대 붕당의 형성 임진왜란을 겪은 선조 때 동인 서인이 등장을 합니다. 단순히 요거 때문에 쪼개지긴 했지만 얘네는 어떤 정치적인 차이도 있고 학문적인 차이도 있어요. 어디 서원 출신 또 어떤 정치적인 입장을 두고서 또 의견이 나눠집니다. 그래서 정치적으로 또 학문적으로 이런 거의 차이를 인정을 합니다. 그래서 서로 죽이진 않았어. 서로 비판과 견제는 하지만 서로 경쟁을 하는 그러한 관계였었습니다. 우리도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인데 서로 죽이진 않잖아. 서로 대통령 배출하려고 좋은 정책 만들고 경쟁하죠. 똑같아요. 약간 추진하는 게 다르잖아. 이때 붕당도 똑같아. 이걸로 쪼개졌지만 서로 정치적인 입장이나 학문적인 차이가
나타나면서 서로 비판도 견제도 하면서 서로 경쟁을 하는 요런 시스템을 붕당이라고 하고 붕당 정치라고 하고 선조 때 등장을 합니다. 뒤에 배우겠지만 동인은 북인 남인으로 또 쪼개집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 사림이 붕당으로까지 나아간다. 그래서 오늘 배운 거 핵심은 이 부분이에요. 여기 다 나와 있어요. 그래서 신진사대부 고려 말때 그래서 고려를 무너뜨리고 조선 건국을 찬성하는 혁명파가 있고 그리고 반대하는 온건파가 있죠. 끝내 혁명파가 성공했죠. 정도전 같은 애들. 그래서 얘네들이 훈구파가 됩니다. 특히 세조가 왕이 되는데 1등 공신이 되면서 온건파는 패하면서 낙향 지방으로 쫓겨났었죠. 짱 박혀 있다가 언제 성종 때 불러들임을 당하죠. 왜? 이 훈구파가 쓰레기 짓을 하니까 공격하라고. 실제로 성종 때 살인파 불러서 공격을 하죠. 그랬더니 훈구파가 기분 나쁘죠. 반격을 가합니다. 이것을 사화라고 불렀어요. 그래서 무오사화, 갑자사화, 기묘사화, 을사사화 네 번의 사화를 겪었지만 그래도 불구하고 서원과 향약을 통해서 훈구파가 사라지고 살인파가 권력을 잡습니다. 그래서 살인파는 살아남고 훈구파는 몰락을 하죠. 살인파가 이제 이조 전랑 자리 두고 동인 서인으로 쪼개지고 훗날 북인 남인으로 쪼개집니다. 그래서 살인파가 동인 서인 쪼개지는 것이 우리 선조 때라고 배웠습니다. 그래서 요 흐름 여기가 잘못 배우면 되게 어려운데 잘 이해하면 되게 쉬운 파트예요. 오히려 남들은 어려워하는데 쉽게 점수를 맞출 수 있는 부분이에요. 자, 짧게 넘어가고 문제를 풀게요. 훈구파 세조가 왕이 되는데 도움이 된 사람들 권력을 독식하고 쓰레기가 되었다. 하지만 왕한테 위협이 되었다. 그래서 사림이나 레이드 등장했었죠. 정몽주의 후손들인데 지방이 짱 박혀 있다가 누가? 성종이 부담스러운 훈구를 견제하기 위해서 지방에 있던 사림을 등장을 시켰죠. 그래서 요 자리나 앉혀서 훈구파들을 쓰레기라고 비판하기 시작하죠. 기분 나쁜 훈구가 반격을 가했죠. 이것이 살인파들의 피해 사화라는 거죠. 그래서 무오사화 연산군 때 있었죠. 김종직의 조의제문이 문제가 됐습니다. 의제를 조문한다는 글인데 의제가 단종에 해당됐었죠. 의제를 조문한다, 단종을 조문한다. 이것은 연산군의 할아버지 세조를 비판하는 걸 해가지고 살인을 죽여버렸죠. 갑자사화 연산군 때입니다. 어머니 폐위 관련 소식을 들으면서 관련된 사람들을 제거합니다. 그래서 이 두 번에 걸쳐서 연산군이 쓰레기짓 하니까 훈구파들이 연산군을 몰아내고 중종을 왕위로 앉히죠. 이것을 중종반정. 그래서 조광조를 등용했었습니다. 조광조가 여러 개혁을 했었죠. 하지만 부당하게 가짜 공신이 된 애들 공문을 삭제하자 주장하니까 반격을 가했죠. 그래서 준비한 게 주초위왕 나뭇잎파리. 그래서 조광조를 비롯한 살인이 제거되는 기묘사화. 을사사화는 명종 때 외척 간의 다툼이었죠. 대윤, 소윤 간의 다툼이었었죠. 서로 찌르고 하면서 사람들이 휘말려서 죽임을 당합니다. 그래서 무오라 우리 할아버지를 욕해 어머니 원수를 갚자. 이런 기묘한 일이 을사 네 가지 꼭 기억해야 되고 살인이 계속 피해를 입었음에도 불구하고 서원과 향약을 통해서 살인파들이 끝내 정치를 장악했죠. 훈구는 사라지고 그리고 지들끼리 계속 쪼개집니다. 특히 동인과 서인이 쪼개진 계기 선조 때였는데 이조전랑 문제를 두고서 쪼개집니다. 또 외척 어떻게 둘 것인가 두고서 쪼개집니다. 붕당 그래서 정치적인 차이, 학문적인 차이는 있었어도 서로 비판, 견제하면서 균형을 이뤘었다라는 거. 그래서 붕당 정치라는 표현 나쁜 표현 아닙니다. 서로 견제랑 균형을 하는 그러한 시스템이었어요. 자, 밑줄친 이 세력 계유정난 등에서 공을 세웠대. 계유정난은 앞서 얘기했죠. 단종을 죽이고 세조가 왕이 된 사건이었었죠. 그래서 여기 공을 세운 사람들 훈구파, 다른 이름 쓰레기. 자, 다음 사건의 배경이 되어 일어난 사건 여기 보면 조의제문 나오네요. 연산군 나오네요. 무오라 우리 할아버지를 욕해 무오사와 이 세력은 공론을 중시하는데 공론은 여론이에요. 여론. 그리고 왕도 정치를 꿈꾼대요. 왕이 도덕으로서 정치한다. 바른 생활 사나이들 왕도 정치 지방이 힘을 실어주는 거 이런 사람들 눈치챘죠. 살인파의 살인파
여기 아까 설명 안 했네요. 왕도 정치를 꿈꿨대요. 왕은 도덕으로서 정치해야 된다. 바른 생활 사나이들이니까. 그리고 왕은 공론, 여론의 눈치를 봐야 되는데 공론, 여론 눈치를 보고 왕은 도덕적으로 정치해야 된다. 연산군 같은 쓰레기는 안 된다. 그래서 여기 공론 중시, 왕도 정치는 살인파 말합니다. 왕도 정치 꿈꿨죠? 향촌 자치 꿈꿨죠? 왜? 자기들이 향약으로 지방을 장악하고 있으니까 향촌, 지방 자치를 꿈꿉니다. 정몽주 후손들 맞죠? 지방 짱 박혀 있다가 성종대 등장했고 3사 같은 데 임명되어서 훈구 쓰레기라 비판했죠. 서원과 향약으로 계속 진출했죠. 5번이 틀렸죠. 세조가 왕이 오르는데 공을 세운 사람들은 훈구파, 다른 말로 쓰레기들이었었죠.